자, 정규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초고 레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임승진입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도 김주원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졌네요. 민태민 의원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특이한 점이라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토 의원한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의원만은 바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지를 드릴게요. 민태민 의원이 5경주와 10경주입니다. 그중에서 메인 5경주 공지 말씀을 드리고요. 임승진은 2경주와 8경주, 그중에서 메인 8경주를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11개, 부산 6개 전마방송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0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분할이 됐죠.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토요일 1경주하고 네, 분할이 된 경주. 실수를 좀 끊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2경주 때 말씀을 드리고 했고, 자, 1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편성이 좀 약해졌어요. 가장 이점을 본 게 18조의 신의 말 8번 영광의 깃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편성이 호기를 만났고, 주행검사 내용 보니까 아주 짱짱한 기량이고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도 잘해놨고 이런 느낌인데,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거는 뭐 8번 영광의 깃발을 오두마번에 머리로 잡아놨고, 말이 싹수가 있습니다. 주행검사 가능성, 그리고 토요일날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오션블루라는 말이 있는데, 그 상위군의 말하고 이제 병합조교, 슈퍼러키하고 삼두병합대 안쪽에서 그 기존의 마필들이 꽤나 좀 뛰는 말들, 5등급 마필들인데 뭐 전혀 밀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인기마 그 농본 선택조차도 끝걸음에 대한 맹신을 못하고 뭐 스타일스와의 경합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은 뭐 영광의 깃발이 데뷔전이지만 바로 입상의 호기를 만났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민태민 의원도 8번 영광의 깃발. 뭐 신마승부, 그러니까 이 망아지들 전력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게 우리 민태민 의원인데, 민태민이까지도 강력하게 힘을 뭐 실어주니까요, 저 역시 좀 믿음직합니다. 문제는 후착인데, 9번 영광의 9번 농본 선택이 뭐 뻔한 인기만데 직전에 이제 거세하고 효과를 좀 본 말 아닙니까? 예, 예. 얘 말고 다른 놈이 지금 하나가 재밌을 느낌이에요. 한 말 좀 꼬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허를 찌르는 기수 기용까지 아마도 걔가 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또 우리 민태민, 촉기 있는 민태민은 또 눈치를 채우고 또 체크를 또 하고 있네요, 벌써. 예, 조교 우스만데. 그래, 저기 우스마예요. 예, 야, 이 허벌나게 조교가 괜찮았었는데. 내용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지난, 그러니까 전전 경주 때 쏠라다가 그때 당시 쏘는 거였었어요. 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지난번에는 잠수를 탔고, 이번엔 쏘는 건데, 허를 찌르는 기술 기원 같습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알아봐서 함구로 하자고요. 그렇죠. 여기 뭐 어차피 구두 세게 안 보는 상황이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200m 6등급 경주 모두 11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이번 이경주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인데요.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진짜 오두마번을 잡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가능성 있는 말들, 훈련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말들이 저마다 그 선두력에 비해서 근성 자체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데 몰려 나왔을 때는 이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마 편성에서 한 마리의 그 기습을 때릴 수 있는 말이 조교가 좋으면 그 말이 한 바퀴를 뺑 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웬만큼 나갈 수 있는 순발력 가진 말들이 죄다 훈련을 지금 잘 만들어 놓고 나와가지고, 이건 앞선에서 이런 경주는 치고받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가장 세게 보는 말로 추천드리는 게 11번 신사의 질주라는 말인데요. 직정종주 이 말이 공백이 좀 있었어요. 석 달 이상의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도 10주 만에 출전 좀 주기가 미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초원볼트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우창구 조교사가 말을 정말 잘 만들었고 이게 그 잉그란디어 부계 쪽은 물론이고 이 모계 쪽 모마가 나가세라는 말인데 조금 올드팬이라면 아시겠지만 부산 경마 예전에 그 강력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사의 질주가 바깥쪽 번호를 받은 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앞선이 치고받을 때 외곽으로 흙 안 맞고 곱게 따라 붙이면은 열하나가 좀 재밌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열하나 신사의 질주. 직전에 최법원의 말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그 열하나 신사의 질주를 민태민이 또 추천을 해주셨고 한 가지 정정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경주 설명드릴 때 분할이 된 경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 알았네요. 일요일 5경주하고 분할이 됐네요. 토요일 1경주하고 일요일 5경주. 아, 나도 지금 위에 하나하나 있길래 분할인 줄 알았더니. 1000m 경주가 분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말이 여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5번 샤키보이입니다. 샤키보이. 직전에 1000m에서 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말이 좀 좋아져서 1000m를 나가려고 하다가 상금이 좀 부족해서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떨어질 것 같더라 이 말이지. 근데 이게 분할이 돼버려서 1200을 얘기 나왔는데 썼으면 된 거였는데 1000m 경주가 분할이 돼버린 거지. 투표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떨어지더라도 그냥 1000m 갈 걸. 아무튼 그 샤키보이가 여기 나왔다는 점,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웃었습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 점 말씀을 드리고, 뭐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안 된다는 소리도 아니고, 이건 뭐 황순도 기수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의욕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관건인데, 뭐 그 점은 정확히 짚어드리겠고, 자 임승진이가 여기 지금 준매인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경마 끝나고 야 저게 갖다 꽂아버리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저게 버텨? 야 팍팍 쓰던 말이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번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말인데 이번에는 안 쓴다. 돌린다. 아주 강력한 자신감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조교를 뜯어봐도 아무리 복귀를 뜯어봐도 못 잡아요. 순전히 내용입니다. 내용. 손에 딱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재갈을 물고 가는 게 틀려버린다. 예전에는 막 뛰다가 재갈도 뱉어버리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말이 서버리는 건데 이번에는 뭐 완빵의 재갈바지까지 서버려서 지구력 보강 제대로 하고 나온 놈이 있습니다. 남들이 야 저게 버티네 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웃고 있자고요. 그 말 준비했습니다. 그 말 준비했고 민태민이가 언급했던 열하나 신사질주 당연히 배팅권입니다. 아무튼 이경주 토요일 오전장 이경주인데요. 한구라 제대로 해서 편안하게 이루연마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임승진이가 좀 일찌감치 준비를 했습니다. 임승진의 준매인 승부 이경주 많은 성원과 관심 함께 해주시면 뭐 좋은 일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400m입니다. 6등급 경주 12마리인데 1400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보다는 뚝심이 있는 말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직전에 박우run이 손에 말이 좀 변한 모습 보였던 열하나 눈부신 하늘이 먼저 보이는데 민태민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눈부신 하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편성 같습니다. 직전에 제가 이거 스타 영천을 현장에서 그 말씀까지 드리고 결국은 추천을 못 드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이 눈부신 하늘이 직전에 그 종반에 가다가 좀 많이 섰다는 느낌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은 선행을 무리해서 저는 나갔기 때문에 직선에서의 걸음이 좀 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는 진짜 뭐 힘을 아예 안 쓰고도 그냥 선두권에 쉽게 나올 수 있는 편성 같아요. 뭐 혹여라도 뭐가 하나 안쪽에서 치고 나가면 더 좋습니다. 제가 그 박우른 기수가 최근에 때렸던 태풍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번에 선행 가서 깨지고 따라가면 이번에 무조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눈부신 하늘도 이번에는 힘을 안 써버리면은 여기서는 편성이 약해가지고 2연속 입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열하나 눈부신 하늘. 당일날 뭐 대가리 팔릴 말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경주 그림이 눈에 싼합니다. 박으로니가 선수권 쫙 정리해버리고 뒤에서 그냥 한 서너 마리가 쫙 올라오는 거. 서너 마리가 경합하면서 누가 2등하고 누가 3등하냐 이건데 지금 그게 포인트 같아요. 열하나는 저 앞에 가 있고 이제 뒤에 올라올 말들 서너 마리가 누가 2등이냐인데 지금 여기 특이한 점이 12번만 젠틀장이 이번에 끝번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발주기 안에서 요동을 치다가 늦발한 걸 의식해서 끝번을 신청을 나오는데 과연 발주가 제대로 나왔다 한들 가능한 말인지 이게 이제 관건이 이 평가가 관건이 되겠고 또 정상주기 나온 5번 노아의 예쁘물이라든가 이번에 신영철이가 좀 빡빡 갈아대고 있던 이번 나이스가이라든가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저와 여러분한테 기쁨을 줬던 윤영민이 거 9번 초원파티라든가 이 네 마리가 아마 가는 것 같은데 가장 메리트 있는 말이 저는 이번 나이스가이가 아닌가 싶어요. 민태민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한데 이번 나이스가이가 기본적으로 데뷔 초부터 싹수가 있는 말이었고 힘찰 때까지 기다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일단 배당이 가장 좋은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주입니다. 1000m 5등급 경주고요. 모두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의 특이한 점은 지금 5번 썬더히어로와 8번만 장산타이거 각각 데뷔전 때 상당한 기량을 보였던 말들이 오랜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5번 썬더히어로는 작년 8월 달에 뛰고 지금 나오는 거고 8번 장산타이거는 작년 9월 1일 날 뛰고 나오는 건데 얘네들의 어떤 그 공백에 대한 변수, 공백 이후에 복귀전을 겨냥한 준비는 어땠는지 또 어떤 사이즈로 평가가 되는 건지 그런 이런저런 것들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거 뭐 5번 썬더히어로하고 장산타이거가 너무 좋습니다. 센 말들이고 썬더히어로가 지금 거의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죠. 그리고 장산타이거는 지금 9월 달에 뛴 걸로 나오는데 작년 9월이 아니고 재작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썬더히어로는 이제 3세 그리고 장산타이거는 지금 5세마예요. 5세마. 그래서 뭐 때리기만 하면 이 말들이 전부 다 가는 건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 오픈뱅크의 감량 이점에 이른 선행 버티기 한 번 더 조금 가장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4번 오픈뱅크를 놓고 이제 현장에서 썬더히어로와 장산타이거의 그 나오는 승부 의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면은 뭐 크게 어려운 경주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봅니다. 예. 그래요. 뭐 쉽게 생각한다면은 4번 오픈뱅크 된 가니까 지난번에 또 56.5에서 이번에 정정이 53km고 인코스고 1000m고 근데 이제 만약에 5번하고 8번이 진짜 말이 끝장이어서 오픈뱅크를 또 바로 압박을 들어가 버렸을 때는 또 변수 뭐 거기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현마가 어려워지는데 아무튼 민태민의 시각은 4번 오픈뱅크가 이번에까지는 선행 버틸 찬스다, 선행 버틸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5번, 8번 이런 애들은 일단 조사해 보니까요 8번은 뭐 2년 동안 어디서 뭐 구르마를 끌고 왔는지 리어카를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좋아요, 좋다고 그러고 5번 썬더히어로는 월요일까지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건 한 번 더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1번만 좋은 인연이 이게 안쪽으로 많이 기대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번에 12번 때는 뭐 완전히 잘라버렸는데 1번 게이트에 또 하만식이라면 2월 달에 끌고 또 들어왔던 경험도 있고 해서요. 좀 겁이 나는데 아무튼 이번 사정주는 좀 뭔가 좀 그 한쪽으로 딱 방향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방향 저 방향 이렇게 버리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한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게 실전 배팅에서 좀 필요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정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주차 1경주로 넘어왔습니다. 1000m고요. 혼합 4등급 경주 모두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말값 1억에 육박하는 19조의 9번만 메이드 위너가 나오고 있고, 또 이런저런 순발력이 있는 말들이 1000m를 노리고 나오고 있는데,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보니까 그 싹수 있는 시네마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호빵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무조건 인기마예요. 직전 데뷔전 때 많은 인기를 모았고 지금 거리가 내려왔고 또 조교 이번에 끝내주게 시켜놨고 해상풍도 안쪽 번호에 조성호 기수의 안장 거리 내려온 거리 황금빛 영광도 1000m 잘 뛰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들하고 이제 메이드 위너 주행검사 때 상당한 여력 그리고 잠재력 있는 플래터 자마 기대감이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배당의 메리트를 감안하고 그 혈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7번 동방대로가 재밌어요. 동방대로가. 이게 9월 20일 작년에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 다리 쪽이 좀 안 좋아지면서 지금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는데 이미 힘은 차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고 이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컬린의 자마인데요. 이 컬린 자마들이 서울의 비컬린이라든가 부산 경마의 그 3조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워낙에 힘으로 뛰기 때문에 조금은 체형이 커야 돼요. 체형이. 근데 이게 지금 동방대로가 472kg가 조금 좀 불안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 9월달 능검 받을 때하고 제가 3월달 주행검사를 다시 이렇게 돌려보고 했는데 그때 이 15kg가 지금 체중이 늘어나면서 걸음발 자체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뭐 훈련 내용도 나름대로 뭐 잘 만들어 놓고 지금 뭐 데뷔전 치르기 때문에 복병으로는 7번 동방대로가 혈통 기대감과 맞물려서 좀 재밌는 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컬린 새끼 7번 동방대로가 이제 체구가 좀 중요한데 점점 불어나는 몸뚱이와 더불어서 또 이런 말들은 오랫동안 꽁밥을 먹은 상황이라서 곧장곧장 그렇죠. 되더라고요. 목장 가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꽁밥을 많이 먹은 말이라서 바로바로 좀 돈을 좀 벌어들이더라고요. 뭐 승부우지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아무튼 7번 동방대로 민태민의 추천마였고 저는 9번만 메이드 위너예요. 1억에 가깝게 주고 사온 말인데 뭐 주행검사 뭐 내용도 뭐 끝장이고 조교 내용도 뭐 이 19조 말들은 제가 예전부터 제가 방송에서 음성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쌀이 틀리다고 그래요. 쌀이 먹는 게 다르죠. 완전 일반미 완전 그 악기발이 예. 다른 애들은 다른 마방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미 먹는다면 19조는 뭐 완전 진짜 일반미 그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이고 또 뭐 영양제 같은 거 비오비타 같은 거 원기소 같은 거 막 먹이면서 그래서 잘 뛰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조교도 소화하고 말들이 잘 먹으니까 그분 메이드 위너 관심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경주 3세마 9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오경주는 보니까 우리 민태민연의 메인 승부입니다. 얼마나 뭐가 먹을 게 있는지 지금 말 9마리에 뭐 될 만한 말들은 뻔한 말들 같은데 아무튼 지금부터 바로 승부의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아르고 위즈덤이 나옵니다. 직전에 실격이 되었음에도 저와 여러분은 돈을 받았어요. 환급을 시행해주는 바람에 운 좋게 좀 잡아냈는데 얘로서도 뭐 아쉬울 건 없습니다. 경마 팬들 돈은 일단은 지켜냈고 지난번에 실격 처리가 되면서 아직도 지금 현군에서 국산 육군에서 한 번 더 뛰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르고 위즈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난번에 부담 중량을 제대로 53을 달았더라 하더라도 저는 왔다라고 봐요. 능력 있는 말이고 이구미에서는 군계 1학입니다. 강축이 맞는데 자, 붙여 때릴 말이 재밌습니다. 여기 지금 뻔하게 인기를 모을 말이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행을 할 때 앞다리가 높아서
아르고 위즈덤이 갈아엎는 순간에는 날아가는 말.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냥 꾸역꾸역 뛴 거에 불과하지만 거기다 더 나아진 모습이 없는 그런 말들이 인기를 모을 상황에서 제대로 노리는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조교를 좀 보여주는 조교를 했다면은 나머지 그 감춰진 말은 이미 지난주부터 제가 훈련 패턴을 관찰하면서 무조건 뛴다. 이번에 나오면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1000m 최단거리지만 아르고 위즈덤이 선두권을 갈아엎는 상황에서 라스트에 무조건 폭발적으로 날아오는 두 마리가 있을 겁니다. 그 두 마리 뭐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다 잘라버리고 아르고 위즈덤을 놓고 복병마 두 마리를 강하게 때리는 두 방을 뭐 동등하게 주력으로 갈지 한 마리 쪽에 힘을 실을지는 현장에서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놓고 때리는 축에 딱 두 방으로 한번 메인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7번 아르고 위즈덤. 직전에 그 사고의 주인공. 예. 또 놓고 가자. 승부의 포인트가 그러니까 여기에 붙여서 때리는 아나짜리네요. 아나짜리. 예. 팔리는 인기마가 아닌, 지금 9마리 편, 그러니까 7 빼면은 8마리 남죠. 8마리 남는 가운데, 뭐, 똥말들 한 3마리, 3마리는 제끼고, 나머지 팔리는 8마리 중에 더 팔리는 애들이 아니라 안 팔리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걔네들이 워낙, 지금 느낌이 좋다. 압축 승부. 두 방. 좋습니다. 때리고 받치는 압축 승부. 근데 7번 아르고 위즈덤이 지난번에 실격당한지 모르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책만 보면은. 책만 기억 안 보면은. 나면. 이거 뭐 똥말인데, 이게 지난번에 우승했던 말입니다. 실격, 부담 중량, 잘못 따라서요. 1등하고 실격당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맨 바닥친 똥말을 갖고 민태민이가 승부한다냐, 이렇게 또 의심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르고 위즈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태민의 메인 승부였네요. 준메인도 아니고. 메인 승부,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1400m고요. 5등급 경주 모두 14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를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부산 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민태민녀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레이스 1300 거리에서는 9번의 플라멩코의 전력 우세를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전에도 뭐 강축으로 추천을 드렸고 비록 여기 함께 나오는 마린 원에게 종반의 덜미를 잡혔는데 그 당시에 김용근 기수가 스퍼트 타이밍을 플라멩코보다 좀 일찌감치 가져가면서 우승을 했던 것 뿐이지 라스트의 직선에서의 걸음은 비등비등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린원 4살짜리고 뭐 아처시티 슬루의 자마 최근에 파워시티가 좀 잘 뛰고 있는 거 빼고는 혈통 기대감이 떨어지는 반면에 플라멩코는 머제스틱 워리어라고요. 앞으로 거리가 늘수록 더 나은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짱짱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저는 9번의 플라멩코가 1400 앞이 뭐 썩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추입으로 한 자리는 지켜낼 거라 믿겠습니다. 아무튼 민태민의 관심 많은 9번 플라멩코였고 임승진이가 이번 이 경주를 제가 아까 승부로 때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플라멩코야 당연히 배팅권이고 불안한 인기마가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팔려줄 놈. 지난번에도 제가 말로도 안 봤던 놈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엔 또 팔릴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 불안한 인기마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고 그리고 노림수 쪽에 한 마리를 보고 있는 게 5번 테리우스인데요. 전에 다나카 타고 왕대가리 팔렸던 말입니다. 근데 진짜 욕 나오게 타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나와버렸는데 자 이번에는 모든 조건이 좀 뭐라 그럴까요? 시쳇말로 좀 뭐 승부 의지를 좀 북돋고 있다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편성을 보고 이건 안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조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현장에서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사인만 난다면 좀 세게 볼말이 오면 테리우스고 또 불안한 인기만에 대한 내용과 또 정체까지 감안한다면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주, 부산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입니다. 1305등급 모두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손오공 나오네요. 손오공보다 더 센 말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니, 이게 뭐, 손오공이 네, 그렇죠. 되게 세다는 게 아니고 반가워서 그러네요. 지난번에 우리 반갑네요. 김태민 의원이 이 자리에서 뭐 강력한 승부로 예고를 해주셨고 또 현장까지 마치셨죠. 예. 승군전을 치르는데 손오공이 여기서 명함을 내면 이게 조금 편성이 좀 세지 않나 싶고 악벽이 잡히면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괴물로 바뀌어버린 9번 호세킹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태민 의원의 시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호세킹이라는 한 수, 두 수 위에 제가 봤을 때 1호 경마 글쎄요 이번 주를 통틀어서 가장 좀 안정적인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세킹. 이거 외곽으로 사행할 때 제가 돈 꽤나 죽었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뭐 그러한 악벽 충분히 만회를 지난번에 했었고 혹시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역방향으로도 반대 방향 쪽으로 계속 열심히 지극정성을 들여놨기 때문에 직전에 보니까 이게 뭐 스피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당시에 밀었으면은 그 이미 4코너도 진입 지점부터 상대방하고 뭐 10마진 이상 따돌렸을 정도로 그 중속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수월하게 선행 뭐가 나가든 갈아 엎어도 되고 아니면 뭐 몰고 따라가도 되고 호세킹은 오는 거고 후차권의 압축이 좀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9번 호세킹에 대해서는 뭐 설명은 더 이상 생략하기로 하겠고 이제 후차권에 이제 11번마 로얄 빅토리가 지난번에 너무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페이스 분석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아무튼 뭐 일단 마방 기대감은 높아져 있고 7번 황룡비상도 지난번에 의외로 졸전이에요. 이 페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마방에서 분석을 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그 내용을 갖고 좀 분석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 5번 태풍은 이번에 마무리가 영 썰렁합니다. 네. 왜 마무리를 그따위로 하냐 좀 알아봤더니 바구르니가 이번에 바구르니 컨디션이 좀 찌글찌글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태풍이 그 전에 그 2월 28일 날 너무 조교가 오바가 돼버렸어요. 마무리 때 조교를 세게 해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마무리를 약하게 하고 나서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끌어내가지고 뭐 일요일이니까 박우름 기수 컨디션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되면 이제 일본 샤이닝 트라이도 이렇게 꼴등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오랜만에 나와서 16kg가 불어버리면서 상태는 안 좋아 보였는데 박태조이가 또 2주 동안 전담 조교를 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후차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몇 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말들 뭐 싹 갖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 육경주는 뭐 전화 민태민 의원이나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찍는 시간이 목요일 밤이에요. 아무래도 완벽한 분석으로 여러분 좀 찾아뵀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9번 호세킹을 축으로 후착 찍어먹기인데 그 부분은 일요일 육경주 전에 압축 정리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유차 3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1마리 출전하는데 이번 경주는 뭐 왕대가리가 있는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3번만 스파이 캠인데 박근만이가 3연타를 때리고 5번에서 4번 탔네요. 11월 달에 빼고. 자, 이제 부담준정 57인데 부담준정 57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 편성 같아요. 네,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3번 스파이캠이 제가 이거 도입 초기부터 이 말하고 누리라인 뭐 이런 말들 지금 지난주에 그 감동의 바다가 벌마의 꿈이 부러지는 상황에서 3등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뉴욕블루도 휴양을 가 있고 감동의 바다도
이미 노쇠한 6세마답게 살아날 회복 기미가 예전부터 보이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 그 퀸즈 투어가 상당히 재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스파이캠이 지금의 여세라면은 그 퀸즈 투어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아직도 무궁무진 더 뛸 수 있는 상황이라서 3번의 스파이캠이 57이라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는 뭐 2등 안에 오는 상황이고, 글쎄요, 후차권이 상당히 난타전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보다 안 보이는 말도 이거는 몇몇 말이 지금 때릴 말이 좀 보이는데 현장에서 좀 압축이 필요할 상황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번 스파이캠에 붙여서 후착 찾기인데, 제가 후차권에 노리고 있는 말 중에 한 마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게 바로 6번 막 크림슨 플레이즈입니다. 지난번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말입니다. 편성도 편성이었고, 상태도 몸도 마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말이 6번 크림슨 플레이즈인데요. 자, 요번에는,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조교 때 스포를 쏴주는데, 예전 정말 좋았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차권에 무조건 인기도 상관없이 저는 3, 6 막권을 무조건 안고 갈 생각이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동의, 고개가 끄덕거려지신다면 3, 6 막권은 먼저 사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해서 6번 크림슨 플레이즈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 경기 역시도 좀 후착 압축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말이 뭐 최강 플러스, 뭐 남도 평정, 이렇게 뭐 어퀄리티 기프트포 이런 애들인데, 제가 이제 감춰진 말이 때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크림슨 플레이즈를 비롯해서 배다리 폭풍 이런 애들이 지금 똑같이 주기가 이제 미루어졌다가 정상 주기를 좀 돌아온 두 마리인데, 저는 뭐 이 두 마리 좀 재밌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죠? 네. 1200 혼합 4등급 경주 모두 14마리입니다. 자, 직전에 깜짝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렸던 12번 막 가루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루다의 전력 평가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개발에 땀나서 우연하게 온 건지, 아니면 원당 갖고 있는 능력이 있었던 말인데 잠시 우리들의 내리에서 잊혀지면서 배당이 나온 건지, 이 평가가 관건이겠고, 만약에 일돌 가루다를 인정한다면 또 후차권에서는 어느 말을 또 안고 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유. 그리고 또 이번 경주가 그 지용철 조교사가 뭐 만전? 네. 만번째 출전 경주라 해서 또 기념 경주로 펼쳐지더라고요. 49조 말이 지금 6번 레츠고론이 나오는데, 뭐 레츠고론 바람개는 좀 부르게 생겼어요. 또 이런 것까지 그래. 감안한다면. 네, 네. 무단경마. 자, 민트맨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루다가 지난번에 들어온 걸 보고 나서 그 전번에 가루다라든가 이런 게, 가루다가 조교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노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 말입니다. 그 중반에 많이 끌어요, 말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전 정도는 항상 뛸 수 있었던 말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끄는 악벽이 편성이 약한 거와 맞물려서 선행으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힘을 내버렸는데 그게 자동방으로 이제 선행을 가다 보니까 조금 약한 구미 아니었습니까? 체이징 달러즈. 뭐 지난주에 아주 개를 놓고 가는 바람에 아주 땅을 치고 후회를 해버렸는데, 당시에 편성은 그 잉그란 로사도 한 17번 뭐 20번 가까이 뛰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입상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가루다는 그냥 딱 직전 정도 뛸 수 있는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여기 저는 그래도 9번 퍼펙트 비카라는 국산마가 직전 대비해서 다리 질병 때문에 좀 공백은 있는데, 이 조교하는 모양새가 지금 벌써 한 달 이상을 조교를 했는데요. 허재영 조교사가 말을 좀 아끼다 보니까 참 공을 들여서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지중지 말이 어디 뭐 빵꾸 날까 두려워서 그런 건지 조교 강도를 빡세게 올리기보다는 아주 길게, 사람으로 따지면은 오래 달리기, 그런 부분에서 근력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1200 정도라면은 뭐 얼마든지 빠른 페이스, 능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고, 뭐 외산마라 하지만 편성도 약하고, 그래서 9번 퍼펙트 비카의 선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9번 퍼펙트 비카 국산마 쪽에 민태면은
관심을 주셨고, 뭐 열둘 가로다의 평가는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주행 중에 흑암 맞고 뛰는 게 얘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선행을 가든 선두권 외곽을 가든 안쪽에 박혀버리면 좀 덜 뛰는 말이고요. 바깥으로 돌리는 게 나은데 이번에는 또 외곽으로 나왔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직전의 능력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고, 제가 보는 관심만은 13번만 해동청입니다. 예전에 이게 지금 고인이 된 임대규 기수가 탔던 그 말 이름이에요. 해동청이. 아, 그런가요?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임대규 기수가 좀 탔던 좀 똥말이었어요. 해동 시리즈 막 해동제일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그 시리즈였나? 그때 그 45조 강석철이네. 46조죠. 강석철. 강석철 46조였나? 45조 같은데. 45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해동청인데 이게 제가 그 망아지 때부터 좀 주시를 했던 말입니다. 주행검사 받기 전부터 그 마주 쪽에 좀 인연이 있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말인데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 말이고, 또 능력검사 때나 실전 뛰는 걸 보니까 말이 힘이 좀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면 뛰겠다라는 느낌 받은 말인데 이번에 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원더풀 돈 40조에 그 망아지 있는데요. 그 흙 맞으면 안 뛰는 말, 그 망사 가면 씌우고 뛴다는 말. 네. 예. 걔가 저기 때는 좀 빠릿하게 잘 뛰어요 원래. 근데 걔랑 코를 맞춰가면서 힘이 좀 많이 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번만 해동청에 대한 관심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7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1603등급 경주 14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원판 센말 2마리가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19조에 1번 트리플 라인, 30조에 7번 천지파크. 일단 2마리가 확 눈에 띄는데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지금 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거를 부산의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 지금 4월 19일 아닙니까? 일요일 날이. 이제 5월달 되면은 더비가 있는데 그 천지파크라든가 트리플 라인이 참가 자격이 있죠. 3세마. 근데 이 천지파크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트리플 라인도 뭐 지금 19조에서 서미트 명운 가지고는 돌아온 연표라든가 라파를 이제는 못 이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겠죠. 이제 떠오르는 말이 트리플 라인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천지파크는 아직은 몸놀림이 유연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트리플 라인이라는 말은 주행 때 상당히 유연한 몸놀림과 아울러서 직전에 보니까 부족했던 스피드까지 분명히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1번 트리플 라인, 요게 아마 가장 나은 말 같아요. 그리고 천지파크를 비롯해서 기존에 국삼군, 국이군 강급되는 과정에서 비바람 맞아왔던 말들이 좀 후차권을 다투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보나마나 뻔한 양강으로 1번하고 7번 중에는 1번이 무조건 이긴다. 더 낫다. 앞으로의 잠재력 더 나을 말이다. 나을 말이다. 1번 트리플 라인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더 나을 말이다라는 게 민태매년의 얘기였고요. 뭐 1번하고 7번 천지파크와 트리플 라인을 빼고 이거 뭐 어느 한 마리를 뭐 자신 있게 뭐 삭제하자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배당이죠, 배당. 배당이 문제인데, 저는 이제 배당권에서 한 마리를 가져간다면은 10번만 불패가도예요. 사실 뭐 걸으면 다 나온 말입니다. 22번 뛰면서 1등 한 번, 2등 5번 그 정도 했던 말인데, 직전에 조현유가 말을 너무 잘못한 느낌입니다. 완전히 잘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최상현이를 바꾼 이유고, 여기서 뭐 1, 2등을 자신할 말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된 지금 1번, 7번 양강의 구도에서 우리가 또 삼복승이라는 또 배팅 승식이 있지 않습니까? 삼복승에 좀 제가 적응이 좀 안 돼요, 사실. 워낙에 삼복승 없는 정마생활 오래 해서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삼복승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10번 불패가도를 일단 삼복승권에
복병마로 말씀을 드리고, 뭐 1번이나 7번이나 이번 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알아볼 때 알아보고 분석할 때 분석해보면서 지울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1번, 7번. 둘 다 이게 뭐 5월 달에 더비 욕심이 있다라면은 둘 다 이빠이 가서 상금 많이 벌려고 탈 것 같아요. 느낌에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상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400m 4등급 경주 12마리인데요. 이번 8경주가 임승진이의 이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인데요. 이번 경주 느낌이 아까 제가 그 박우run이 경주가 몇 경주였죠? 눈부신하늘 나온 경주가 3경주였네요. 그 느낌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까 3경주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한 마리가 쫙 앞선에서 정리하고 뒤에 한 서너 마리가 2등 하려고 막 들이대는 그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는데 그 3경주의 눈부신 하늘이었다면 이번 8경주에는 8번 썬업이에요. 자, 지난 3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강력한 인기를 모을 때 임승진이 믿고 잘라버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22일 날에는 이거 놓고 까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익히 잘 알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요. 3월 달에 뛰고 지금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주행 중에 바깥으로 좀 살짝 삐졌던 거, 그것 때문에 재결해서 재검을 지정받고 나오는 건데요. 전혀 문제가 없이 재검 통과했고 또 준비하는 과정까지 김옥선이가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 3경주 눈부신 하늘이 선두권을 정리했다면 이 8경주에서는 8번 썬업이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뒤에 올라온 애들이 포인트인데 가장 좀 그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말이 이번에 내용이 완빵이에요. 그러니까 팔리는 말들은 하나하나 보면은 단점이 한두 가지씩 눈에 띄는 반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팔리는 만큼의 대비 배팅 메리트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번에 안 팔리는 가운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쏘는 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겠는데 그게 바로 승부의 포인트예요. 그 승부의 포인트. 더욱더 중요한 내용, 보강된 내용 같은 것들은요, 임승진이가 또 본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회상에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고, 현장 예상을 통해서 압축 승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주차 5경주입니다. 1602등급 경주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저는 이번 비카골드를 정말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하게 되는데 직전에는 외곽에서 김현중이가 조금 좀 아쉬움을 좀 남겼어요. 이번에는 안쪽 들어왔고 등짝 바뀌었고 부담 중량까지 50이고 또 오경환이 직접 좀 준비하면서 칼도 좀 갈아놓고 있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임승진의 추천마 이번 비카골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민태민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그 오엔스 포춘이 보나 안 보나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그게 이것도 지금 뭐 영웅볼트 그 안장에 밀렸던 사건 때 또 부산 경마에서 시끌시끌하면서 취소가 돼버렸죠. 그때 함께 나오려고 등록을 했던 디퍼런트 디멘션은 이미 지난주에 우승을 또 다시 거두었고요. 지금 오엔스 포춘이 강력하게 인기를 주도하는 레이스인데 그 임승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비카골드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오엔스 포춘을 굳이 놓고 경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말로 13번 드림타워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조이원 기수가 너무 부족해요. 기승술이. 자신감을 좀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에 유일하게 입상을 했던 게 이 드림타워예요. 깔끔하게 타고 입상한 말. 서울블리시라는 그 미국 원정 갔다 온 엘리트 말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했지만 당시 1군에 강급되었던 포리스트 볼드를 자력으로 때려잡았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거리가 1800입니다. 아무래도 포리스트 캠프 자마라서
1800까지도 좀 저는 불안불안했었는데 이번에 거리가 1600이고 또 홀가분하게 외곽 번호를 받았다면은 드림타워 이런 말은 뭐 아낄 일이 없어요. 1군에서 뛰다가 내려온 말이고 조시가 살아났으면은 줄어든 거리에 무조건 때려야죠. 말도 좋아서 13번 드림타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민태민의 관심 많은 13번 드림타워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국산맛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임승진이는 이번 비카골드, 민태민이는 13번 드림타워, 요지 관심권으로 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1800 혼합 3등급 경주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근래 들어서 가장 덜덜한 혼합 3등급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액면으로는 벤콘 러브가 아무래도 코너 4개짜리를 쉽게 적응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베니윈하고 병합 때도 걸음이 좋았고 다만 이제 유수환 기수와의 호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좀 많이 오버가 됐고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임승진 위원이 이 말을 추천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해버리면은 그 12번 사이클링 히트를 한번 보고 싶어요. 직전에 이게 내용이 좀 나오면서 저도 배팅권의 배당으로 한번 가져가 봤는데 말 자체가 짧은 건 짧은 말입니다. 일단 힘을 쓰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월 17일 날 그 선행을 경합을 하는 와중에서 좀 무리를 하면서도 라스까지 좀 끈끈하게 버텨냈던 걸음이고 이번에는 최근의 편성 중에서 아마 가장 약해 보입니다. 편성이 약해 보이고 또한 기수가 서승훈이로 바뀌었고 훈련은 지금 거듭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의 12번 사이클링 히트의 기습 선행 이후에 버티기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2번만 사이클링 히트. 민태민 형이 또 까주셨네요. 또 사이클링 히트. 잘 안 팔릴 말 같아요, 지금. 네, 이번에도 안 팔리겠죠. 사이클링 히트 좋고. 이번 벤크원 러브가 뭐, 여전히 좋습니다. 직전에 2등을 했는데요. 탔던 문세영 기수는 2등을 했지만, 말의 능력에 흡족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당시에 뭐, 레이스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안쪽, 외곽으로 갈라다가 막히고 또 안쪽 뚫다가 또 코너에서도 막히고 이런저런 상당히 좀 꼬이고도 2등을 한 능력이라서 문세영이가 이례적으로 2등하고도 만족한다라고 할 정도로 레이스가 꼬였던 상황. 그만큼 말이 세다 이거예요. 힘이 있는 말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또 근래 들어서 가장 약한 혼합 3등급 편승이기 때문에 이번 벤콘 러브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고 이번 구경주 같은 경우에도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마리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9번 공동천하. 네. 이제 이게 34조 말이라서 워낙에 좀 그런 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아예 바닥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민태민이나 저나 뭐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만큼 현장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고 또 의외로 쉽게 한고락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구경주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1900 1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3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아까 부산 5경주 때도 19조 말하고 30조 말이 맞다. 4경주 때도 19조에 30조 1번 7번. 여기 지금 6경주도 19조 30조 3번 4번이 나오는데 깜빡이로 끝날 건지 아니면 다른 변수는 있는지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랄리와 신데렐라 맨이 명실공히 핸디캡 높은 마필들이죠. 그래서 58, 57 물론 여기에서 쓰러질 말들은 아닙니다. 두 마리 모두가 이 습성이 워낙에 힘이 좋기 때문에 스프링 랄리나 신데렐라 맨이 동반 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눈에 보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경구대로의 벌마의 꿈, 개인적으로 배팅도 해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해버렸는데, 이 부산 경마는 정말 절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서 웬만하면 1군의 그 능력마들은 컨디션이 큰 이상만 없다라면은 그 1.4배는 지켜줘야 되는 게 정석인데, 저는 이 레이스에서 스프링 랄리 신데렐라맨 2마리 무시는 못하겠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좀 조건을 통해서 노려볼 수 있는 게 축제 멜로디 같습니다. 축제 멜로디. 저는 이 4세 거세마 축제 멜로디가 아직도 더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은 스프링 랄리 신데렐라맨 못지않다라고 판단되고, 최근에 조성공 기수가 타면서 끄는 악벽도 좀 많이 잡혀 있고, 김동현 기수도 최근에 상승세. 얘는 지금 53으로 핸디가 지금 대폭 다운됐기 때문에 스프링 랄리 신데렐라맨하고 좀 어깨를 한번 견줘볼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번 스프링 랄리, 4번 신데렐라맨 좋지만 이번 축제 멜로디가 무시할 수 없는 말이다. 승군적이지만 상대적인 감량 2점까지 감안한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는 게 민태민연의 설명이었고, 여기 육경주는요, 저는 이거 같아요. 지금 3번을 축으로 가냐, 4번을 축으로 가냐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는, 정말 그 미묘한 판단이 되겠는데, 3번만 스프링 랄리가 2월 8일 날 오경환이가 타고 인기를 모으고 못 들어왔던 전력이 있죠. 네. 근데, 당시에 오경환이가 이빠이 탄 거예요. 이빠이 탄 거. 근데 왜 못 들어왔냐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온 게 아니고, 말의 특성을 그러니까 이용을 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딱 5등만 할 수밖에 없게끔 그게 좀 이게 지금 공개된 방송에서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좀 깝깝해서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거는요, 좀만 좀 기다려 보세요. 현장에서 저와 민태민이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3번, 4번 중에는 4번 중에 누굴 축으로 잡냐, 그 점이 관건이라는 점, 그리고 6번 축제 멜로디가 무시할 수 없는 도전권이라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육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402등급 경주 모두 13마리가 출전합니다. 토요일 2등급 경주는 1800이었습니다. 근데 일요일 2등급 경주는 이제 1400으로 펼쳐지는데, 그만큼 이제 스피드를 이제 무기로 하는, 스피드를 주무기로 하는 말들이 지금 다수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준매의 하겠습니다. 승부죠, 이번에. 그런가요? 먼저 한마디 하시죠. 민태민의 준매인 승부입니다. 10경주가. 이제 후반부, 이게 후반전이 되니까 네. 서서 이제 제가 그렇죠. 좀 집중력 상해. 좀 흐려집니다. 네. 민태민의 준매인 승부로 준비를 한 경주인데, 저는 여기서 불안한 인기막, 이게 얼마나 팔려줄지 좀 궁금한데,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명색이 2연타를 때린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바로 11번마 터보 제트인데요. 팔려주면 팔려줄수록 땡큐 같아요. 말 자체가 단거리형이 맞긴 해요. 그래서 이제 혼합 2군 1400을 나오긴 나왔는데, 지난번에 문세영이가 그야말로 그림같이 타고도 딱 그거밖에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승군전이고요. 또 외산만 빡빡한 애들 또 몰려있고, 진짜 부담 중량 4.5kg 떨어진 걸로 팔려준다면 땡큐다. 자, 불안한 인기마 11번마 터보제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0경주를 준매인 승부로 준비한 민태민의 승부의 이유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승부를 하는 이유는 역시 핸디캡 경주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미리미리 등록이 되어 있고, 공부할 시간도 주중에 있고, 또 훈련을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보다 보니까 욱속이 충분히 가려집니다. 이번 경주는 진짜 방금 임승진 의원이 얘기했던 그 터보제트, 저는 사실 못 뺄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을. 사이즈로는 무조건 빼야 되는데 그만큼 이번에 편성이 약합니다. 진명불패, 얘도 뭐 3군에서 지금 승군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인기를 분명히 모을 거예요, 현장 가면. 그 정도로
편성이 좀 약한 상황인데 여기에 강하게 노릴 수 있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본 사이즈도 분명히 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말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다만 조건을 못 만나서 그 좋아진 훈련을 실전으로 연결을 못 시켰다 뿐인데 이번엔 아주 딱 걸렸습니다. 아주 그냥 때리기 위한 절호의 편성을 아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 말을 축으로 해서 후차권에서 좀 이변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터보제트라든가 진명불패, 승군을 한 말들이 지금 강한 인기를 모아주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2군에서 비바람 맞아본 말도 있고 컨디션 오름세를 보인 말도 지금 훈련 우수마가 몇 마리 있기 때문에 중배당과 아울러 고배당까지 한번 동시에 노리면서 10경주 후반부에 민태민이 이기고 있으시다면은 무조건 항구라 쐐기를 받겠고요. 혹여라도 상황이 안 좋아서 좀 경마가 안 풀렸다 하더라도 이번 10경주에서 그걸 모두 다 역전으로 한번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무늬만 인기마인 애들은 꺼져라. 진카를 손에 쥐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편성을 제대로 만난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말. 네, 절호의 찬스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딱 걸렸죠. 기수 이름을? 아무튼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 이거죠? 절호의 찬스라. 김혜선, 신대전, 이찬호, 견석원, 박현우, 신영철, 박병윤, 김저로. 좋네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말.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렸는데 좀 눈치 좀 채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 1403등급 경주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 자, 일요일 마지막 경주가 최근에 좀 최근 몇 주간은 굉장히 좀 혼전 편성이었어요. 근데 다 맞췄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짭짤하게 또 맞췄어요. 대단히 좋아서. 혼전이었고, 혼전이지만 또 저희 맞추고 팀, 민태민이, 임승준이, 김주원이, 얄짤없이 때려잡고 오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좀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최근에 그 마지막 경주에 비해서 썰렁한 느낌이 드는데,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핸디캡, 지난주부터 보면서, 이거 편성 봤을 때 사이즈, 제가 봤을 땐 여기서는 한 치수 반 정도는 위에 말이 있는데, 훈련만 멀쩡하면은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주행검사도 돌려봤고, 또 복귀를 위한 조교, 훈련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항상 훈련 밋밋해도 실전에서 뛰었던 말인데 바로 7번 슈퍼 플로키가 이번 경주 배팅의 축입니다. 상태가 전혀 문제 없고 얘가 휴양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귀전을 점핑으로 해서 국산 3군 그 특별 경주, 그 당시 아마 그 SNTC 교류기념 이런 유형의 특별 경주였는데 심신지료도 나왔고 생구미를 아주 뛰었던 말입니다. 그 당시 클레이샷이 한 바퀴를 돌았던 레이스였는데 그때 이게 공백을 갖고 나와서 점핑으로도 4등까지 올라왔던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쉬었다 나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이미 한번 극복을 한 상황이라서 슈퍼플로키가 이번에는 앞에 가도 되고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 전천후로 이번 경주에는 능력 우세가 점쳐지는 경주입니다. 네, 7번 슈퍼플로키 원판 능력마고 민태민이가 보기에 공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고 재금 잘 받고 훈련 잘 받다 대가리다. 자, 임승진 한 표 던지겠습니다. 7번 슈퍼플로키 조사 결과도 이상 없습니다. 슈퍼플로키가 따라가도 되는데요. 민태민만처럼 따라가도 되는데 이번에 선행 깔 것 같아요. 선행 깔 것 같고 선행 까버리기 위해서 그 교통 정리까지 지금 이미 했습니다. 목요일 출마 투표장에서 상대 선행마한테 이렇게 저렇게 교통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7번 슈퍼플럭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마가 마지막 경주가 썰렁하다는 얘기였어요. 좀 썰렁하고 슈퍼플럭에 대한 힘을 좀 실어드리고요.
이제 후착을 찾아 먹기인데 직전에 제가 잘랐던 게 3번 미라클 축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천년의 제품 문세에 꺼놓고 왕 깜빡이 팔렸던 3번 미라클 축제를 완전히 잘라버렸었어요. 올라간 부담 중량이 일단 보여주는 불안감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행 중에 안쪽으로 상당히 좀 기대는 습성. 그것 때문에 좀 이런저런 이유로 직전에는 완전히 잘라버렸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좀 조건이 좋아졌더라고요. 부담 중량도 좋고 일단은 보여주는. 그리고 또 조기 때 보니까 안쪽으로 좀 기대는 것좀 덜하고, 또 여기서 7번 슈퍼플러키가 시원하게 살아 까버리면 안쪽에 살아남을 놈 일봤다 말이기 때문에 얘는 못 뺄 것 같, 이번에는 못 뺄 것 같습니다. 못 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지난번에는 불안한 인기마에서 이번에는 좀 덜 팔려준다면, 지난번에 절전으로 좀 덜 팔려준다면 대략 노림수 마펠로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임승진이 관심 많은 3번 미라클 축제, 이번에는 좀 격상을 시켜서부터 간다 쪽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말 있습니까? 아니요, 뭐 7 놓고 가려고요. 7 놓고. 네. 근데 7번을 축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은 이제 좀 찍어 먹을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뭐 압도적으로 팔리진 않겠죠. 뭐. 근데 마지막 경주에 축마를 딱 축을 딱 세워놓고 간다는 것과 그렇죠. 긴가민가하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 경주는 무조건 대가리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배팅을 하든 그래야지 뭐가 좀 상황이 나든 말든 하는 건데, 그렇죠. 어리버리 가버리는 순간에는 배팅 안 하면 못 해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경마가 결국에는 배팅 아닙니까? 배팅. 배팅해서 돈 먹으려고 경마하는 거지, 뭐 어느 말에 잘 뛰는가 응원하려고 경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경주 임승진하고 민태민이가요 7번 슈퍼플러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좀 드렸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19일 일요경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